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말하면 싸울까봐 피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섭섭함이 쌓입니다. 그냥 서로 피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밥은 따로 먹고 잠은 각자 방에서 잡니다. 명절에나 잠깐 대화를 하고, 그 외엔 집안에 말 없는 유령처럼 살고 있어요. 말을 안 하니 싸움도 없지만 웃음도 없습니다. 근데 이혼은 못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자식들 눈치도 있고, 재산 나누기도 복잡하고, 그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나이 들어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나? 이 사람이 미운 것도 있지만 가끔은 이 사람 옆에 있는 나 자신이 더 싫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이,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온 내 감정이 내 마음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낍니다. 밤에 그 사람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아침엔 그냥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밥 냄새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물 흐르는 소리도 조심하고, 그냥 나만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나는 결국 누구를 미워하게 될까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나 자신일까요? 요즘 부쩍 많아진 노년 이혼, 황혼 별거, 감정이 단절된 채 그냥 함께 버티는 부부들.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병이 생깁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요. 근데도 어쩌질 못해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혼이 답이 아니라면 이 상태로 평생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덜 미워하고 덜 상처받고 내 마음만이라도 지키면서 이 사람과 노후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1장. 노후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진짜 이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싸웠습니다. 크게 말다툼도 하고 속상하면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싸움 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지길,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싸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거든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무관심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감정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포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관계입니다.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하루가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사소한 모든 것이 짜증으로 변합니다. TV 볼륨을 키우는 그 사람의 손, 집안일엔 손도 안 대는 무심함, 밥상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눈빛, 말 한마디 없는 식사 시간의 적막. 예전엔 그냥 넘겼던 행동들이 이젠 날 무시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없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겠구나라는 쓸쓸함만 남습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서운함도 애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단 하나. 이 사람 진심으로 싫다는 마음뿐입니다. 문제는 이 미움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만 침전되다가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운 관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는 마음. 그 틈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멀어진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서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서로에게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장. 이혼도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그렇게까지 힘들면 그냥 이혼하지 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나이에 쉽게 그만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은 달라도 이 셋 중 하나 아니면 모두가 발목을 잡고 있죠. 첫째, 자식.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가 갈라졌다는 소리 들으면 애들이 상처받을 거야. 혼자 남으면 손주 얼굴도 못 보겠지.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독립했지만 부모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할까봐 그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해, 또 한 해를 넘깁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그냥 살아요. 하지만 그 위해서라는 말 뒤에 자기 마음은 늘 제일 나중입니다. 둘째, 돈. 집은 공동 명의고 연금도 함께 살아야 더 많이 나옵니다. 재산을 나누자니 갈등이 커지고 혼자 살 집을 구하자니 월세도 아깝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엔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혼하면 둘 다 힘들어져요. 그냥 같이 살아야 둘 다 최소한은 유지되거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현실 계산기 앞에 앉아 함께 사는 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따져야 하는 씁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셋째, 체념. 내가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싸우는 것도 지쳐서 이제는 그냥 말도 안 해요.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대도 분노도 희망도 그 모든 게 지쳐버린 상태. 그걸 우리는 감정의 사망 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혼보다 더 힘든 건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프고 말을 꺼내도 바뀌지 않고 그럼 그냥 이대로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혼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도 해답은 아닙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그 안에 갇힌 당신 마음부터 꺼내야 합니다. 3장. 그렇게 참고 살다가 병납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나을까요? 그렇게 참고 사는 사이 우리 몸과 마음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한 70대 여성은 몇 년 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심하신가요? 혼자 삼키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처음 남편과 말없이 지낸 지난 20년을 꺼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울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옆방에 있는 남편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 대화도 없었는데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나 때문인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많은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오래 갑니다. 게다가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남편과 안 친하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게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 감정도 없어졌어요. 화도 안 나고 기대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느낌. 그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습니다. 무시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저 몸 어딘가에 마음 어딘가에 숨어 조용히 사가갑니다. 그리고 결국 몸이 아프고 나서야 마음이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내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장. 그래도 같이 사는 부부들의 비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갈라설 수는 없지만 같이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같이 살아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사랑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감정의 독립입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고, 더는 실망하지 않고,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단단하게 접어두는 연습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대신 그냥 내가 나를 덜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고, 덜 아프면 싸울 일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 생활의 분리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눈치는 줍니다. 대화는 안 하지만 기분은 압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생활 동선을 분리하게 됩니다. 아침 시간대를 다르게 잡고, 취침 시간도 따로 정하고, 집안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룰을 만듭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거의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그게 더 평화롭더라고요. 누가 먼저 말 걸지도 않고, 누가 먼저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답게 사는 연습을 서로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적절한 제3자의 개입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혼자서 끌고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정 상담, 노년 커플 워크숍 또는 중재자와의 대화. 우리 사이엔 아무 감정도 없어요라고 말하던 부부가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나와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거리두기의 기술들은 어찌 보면 사랑하지 않기 위한 방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덜어내야 관계가 덜 아프고 거리를 둬야 마음이 더 오래 가는 법을 이 부부들은 현실 속에서 체득한 겁니다. 이건 버틴다기보단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찾은 생존 방식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남은 부부들 중 일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함께 웃는 날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해드릴게요. 5장. 결국 이혼한 부부와 다시 친구가 된 부부. 모두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어떤 부부는 끝났고 어떤 부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부. 40년을 함께 살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더는 서로를 안 보고 싶었어요. 말없이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평생 참고 살았다는 억울함으로 변했고 결국 남은 감정은 원망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놀랐고 친구들도 말렸지만 그 부부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법원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끊었고 그 후 한 사람은 병을 얻어 외롭게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 못했어.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무너진 관계보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 더 아픈 거구나 싶었죠. 두 번째 부부. 30년간 냉전이던 부부가 다시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생긴 후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얘, 밥은 먹었니? 애기 기저귀는 내가 좀 사다 줄래? 그 한마디, 그 사소한 부탁이 얼어붙은 감정의 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그냥 누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에 서로 숟가락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거실에서 같은 뉴스에 같이 반응하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엔 우리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 그 말로 동료로서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이 남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온기의 온도를 서로에게 느낀 겁니다.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연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랜 동료로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두 사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아주 오래 말없이 살아왔다는 것. 그 말없음이 어떤 부부에겐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절단선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부에겐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지금의 침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장.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아무 일도 없을 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 하나가 얼어붙은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변화의 순간 건강의 위기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함께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남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눈물 하나로 다시 시작된 대화. 그 부부는 아직도 함께 살아갑니다. 조용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식탁에서요. 두 번째 변화, 손주의 탄생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며 손주를 맡기게 된 어느 부부. 서로 말도 없던 그들은 손주 앞에서 말을 섞게 됐고, 같이 젖병을 씻고 같이 기저귀를 갈고, 같이 웃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울다가 자고, 자다가 웃을 때마다 그들은 같이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2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줬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손주가 우리 사이를 이어줬어요. 그 애가 없었으면 이 사람 얼굴을 다시 못 볼 뻔했어요. 세 번째 변화, 외로움의 벽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다 문득 드는 생각. 이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닐까?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지만 사람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은 편안하게 다시 같이 살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떤 계기 하나로 사람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부부란 관계는 그 조금이 쌓여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동료로, 식탁의 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시점에 서 있나요?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7장. 마지막, 부부는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낯설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 사람이 알던 내가 아니겠죠. 사람은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그리고 관계도 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관계를 바꿀 순 없습니다. 사람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흘러가게 둘 수 있는 작은 틈 하나만 열어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결국 끝까지 연인이 되는 사람보다 끝까지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 귀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함께 걸어도, 때로는 조금 멀리 걸어도 서로의 끝에 그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이 말 하나만 남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괜찮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옆에 있는 나 자신부터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